인증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군인 부대 같아요. 이 시간이다 딱 이걸 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체크하거든요. 영아 아이들, 유아 아이들 그렇게 개별적인 반응이 많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5년 차 되고 있어요. 지금 7년, 8년 차. 6년째. 어린이집에서는 18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첫 차량이기 때문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 차량 지도를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을 맞이를 해줘요. 10시부터는 간식 시간이 바깥놀이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심시간이 양치도 도와주고 배변 활동 도와주고 나면 특기 활동 수업이 있어요. 이제 낮잠 잘 시간.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지금 낮잠 시간이다 하면 다 잠들지는 않아요. 다독여주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 오후 간식을 배식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머리도 묶여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로션 발라주고 셔틀 지도를 하고 이제 교실 청소 다 끝나고 나면 서류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합니다. 네. 혼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만 2세를 맡고 있는데 교사 한 명당 7명을 맡을 수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을 더 맡을 수 있어서 선생님 한 분이 9명이에요. 저는 만 3세인데 15명 정해진 인원이고 저희도 농어촌이라서 4명까지 그래서 19명까지 그 아이 개개인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굉장히 좀 많아요. 누군가 아픈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오늘 저희 아이는 바깥놀이 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명의 친구들이 바깥놀이를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는 아이대로 많이 보고 교사는 많이 힘들죠. 엄마들이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놀았고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찍기 위해서는 요 책상에서 딱 이렇게 준비해놔서 자 이리 와봐 해보자. 자 잠깐만 이러고 멈춰. 그리고 하나 둘 셋 체크. 여기 봐 여기 봐. 됐어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7명에서 9명 많게는 19명까지 아이들을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매일매일 보내드려야 되니까 사진 찍는 공장이에요. 저희는 사실 금요일 날 같은 날 뭐 만들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은 그거 나가는 날이야. 그러면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것만 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또 종을 치기도 하나 봐요. 책상 위에 핸드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띠링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띠링 파블로. 네, 그것처럼 왜 종을 흔들어야 되지? 키즈노트나 뭐 이런 온라인 그 알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바로바로 올려줘야 되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낮잠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낮잠 시간에는 애들이 빨리 로봇처럼 자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업무를 보려면. 선생님들이 학대 장면에 나왔던 시간들을 보면 거의 점심 식사나 아니면 낮잠 시간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엄마도 하나의 케어하기 힘든데 9명의 아이들을 식사 지도를 하다 보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양치해야 되고 양치 끝나면 이 시간에 낮잠을 재워야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이 맞아요. 강박감요?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 벅찬 거죠. 저희 입장에선 창피한 얘기지만 기저귀 가는 시간을 공장처럼 하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제가. 네, 줄 서 있어야 돼요, 애가. 지금 교사들 휴게 시간이 원래 있었던 건데 법적으로 꼭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그 휴게 시간을 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선생님이 2반을 볼 수 있게. 만 5세 같은 경우는 22명을 보거든요. 한 사람이 1시간 휴게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려면 한 분이 44명의 아이를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하죠. 저희는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서류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간에 1시간을 쉬고 서류랑 청소는 30분 만에 다 해.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안에 청소도 하고 서류도 할 수 있어야지 유능한 교사라는 식으로. 제 시간에 일 못하면 그건 능력 없는 교사, 선생님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라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장이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장님이 저희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그럼 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사 구하면 돼. 이게 너무 만연한 거죠. 휴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원은 이렇게도 쉬고 그 시간에 병원을 간다든지 볼일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나갔다 온다더라. 거긴 거기고 쉬려면 저기 주방에 가서 쉬어. 그게 어떻게 쉬는 겁니까? 얘기를 했어요. 일은 할 테니까 쉬었다라고 사인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계속 강요를 했거든요. 선생님 5분, 10분 쉬는 것도 쉬는 거야. 차 마셨잖아. 화장실 갔잖아. 이거 다 휴게 시간이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럼 넌 그런데 가 이러고 자르셨어요. 저희는 원장한테도 의리고 지자체 그 공무원한테도 의리고 엄마들한테도 의리다 보니까 뭐 이런 다양한 전임 발달을 위한 이런 다양한 놀이보다는 그냥 할 것만 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던 걸 해야 되는 건데 했던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하려고 한다.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시간이야. 이럴 때 가만히 있어 할 때 이 가만히 있는 동안 애들은 뭔가 생각을 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 삶을 사는 건 정말 싫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어린이집 기사나 뉴스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사람들의 인식에는 보육교사들 너희는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그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육아에 힘든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자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딱 보육교사가 됐는데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저 보육교사예요 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원장님이랑 다툴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원장 해라. 네가 어린이집 차려서 나가. 맨날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전 보육교사로 정년퇴직 하겠다고. 전 아이들이랑 지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과가 끝나고 나면 참 힘들어요. 힘든데 다음 날 또 갔을 때 환하게 저를 보고 웃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게 또 다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내가 너희들의 엄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자꾸 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좀 기운을 차리면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저희도 아이도 부모님도 다 행복하게 좀 일하고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